네,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신용품 구매가 급증하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정당방위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연이 논란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5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편의점 주인 A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온 70대 B씨에게 허벅지를 찔렸는데요. A씨가 B씨를 밀쳐내고 뒷걸음질을 쳤는데도 B씨가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왔고 다리 부상을 입어서 도망가지 못한 A씨는 B씨를 두 차례 발로 차서 넘어뜨린 다음에 칼을 빼앗아서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조사 결과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B씨를 발로 찬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흉기 난동범을 제압한 피해자가 되레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어를 위한 행동이 이제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가 적용이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적용이 되는 요건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형법 21조를 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요. 네. 필요 이상의 방어나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 가위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뒤따라온 사람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서 계단 난간에 부딪히게 해서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 수단으로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거든요. 그리고 과잉방해의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서 특히 야간이라든가 그 밖에 불안한 상태, 그리고 공포를 느끼거나 놀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한 상태가 인정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대전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런데 법원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60여 년간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예는 불과 14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주거지 침입을 시도하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쇠파이프를 집주인이 빼앗아서 머리를 내리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집안이 아니라 외벽 난간에 있었고 또 머리를 내리치기 전에 집주인이 쇠파이프를 이미 빼앗았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하던 부인이 잠든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살해한 바로 그 당시에 부인의 법익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정당방위 인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떨 때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경기 서현역 사건 이후에 호신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호신용품도 상황과 위력 정도에 따라서 가해나 보복의 수단으로 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맞기도 전에 먼저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거든요. 경찰청의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우선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폭력이어야 하고요. 또 상대의 피해가 자신의 피해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하는 데 3주 이상 걸리는 상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도발에 의해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상대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친 경우,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에 발생한 방어,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당방위 범위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피해자 본인조차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돕기에 나서는 일도 사실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겪으면서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법무부 장관은 경찰들이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오히려 물리력을 행사하다 폭력 범죄에 내몰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정당 행위와 정당 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제3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정당방위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정당방위의 요건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